안녕하세요. 백억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3기 신도시 추진 내용 및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전에도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금일은 그 금융권에서 나온 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지훈님께서 자료를 하나 내놓으셨는데요. 자료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3기 신도시, 자, 지정 배경 요건은 무엇이, 어떤 점 때문에 우리가 3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는요, 2017년 8월 2일, 그러니까 파리 대책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파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2018년도 8월 이후 급등하며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과 더불어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서울, 인천, 경기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일단 노란색 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울이에요. 서울의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등한 가격, 그 주택 매매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 공급 대책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다. 그렇지만 지금 급등한 건 서울이에요. 서울이 급등을 했지만 일단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께서 좀 고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집을 많이 짓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과연 경기도의 집값이 잡힐 것인지 또는 서울의 집값이 잡힐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경기도에서도 일단 입지라든가 일자리가 모이는 곳, 그 다음에 도로 철도망이 좀 이용하기가 용이한 곳, 자, 그런 곳에다가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주택 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신도시가 어떻게 지금 쪼개서 지금 지역별로 분배가 됐는지 살펴보게 되면 3기 신도시는 5곳이에요. 그래서 왕숙지구, 교산지구, 계양지구, 창릉지구, 자, 부천의 대장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총 5곳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공급계획 30만 가구 중에 17만 3천 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규모 택지 9곳이 경기도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 5만 9,300호가 공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역세권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규모가 좀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0세대 이상의 중규모, 자,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9곳, 59,300, 가구가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 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택지 규모가 좀 적지만, 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발표, 3차 발표,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안분이 됐는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면 광명, 3기 신도시에서 과연 비껴갔나? 꼭 그런 것지는 않아요. 왜? 여기 광명 테크노, 광명시 가학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4,800세대가 이제 그 3기 신도시로 편입이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광명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 4개 단지로 쪼개져요.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 자, 물류 유통 중심의 단지가 하나 설정이 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첨단 R&D 산업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주거, 원래 공급 예정이었던 4,800세대가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됐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 발표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자, 18년도 8월 27일, 827, 대책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연도 9월 21일 날 1차 공급 택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신도시는 발표를 안 했어요. 2018년도 12월 19일, 자, 2차 공급 택지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도시 3곳을 지정을 했고, 왕숙, 교산, 계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 5월 7일, 저번 달이죠. 3차 공급 택지가 발표가 됐는데, 이때 신도시가 2개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창릉과 우리가 그 부천 대장 지역이 2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총 5곳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곳 중에서도 호불호가 미래에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차후에 리뷰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추진 방향 및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2기 신도시 중 서울 접근성과 다소 떨어져 있는 그 양주 옥정이라든가 파주 운정,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집중도를 분산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요. 반면 2기 신도시 중 서울과 연접한 위례 또는 경부선을 통한 강남 접근성이 좋은 판교,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와 함께 서울 지역의 대체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기 신도시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3기 신도시도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자, 서울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보다 물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의 입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연접하거나 서울의 경계와 매우 가까운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서울로부터 1km 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자, 고양 창릉은 서울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10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인천 계양, 그 다음에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신도시 예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20km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지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2기 신도시보다 유리하고 또 1기 신도시보다도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지역 중이 그 3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3기 신도시 전부 다 1기보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수도권 주요 신도시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이 빨간색이 요번에 지정된 3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기 신도시는 요 푸른 색깔, 그 연두색이죠? 연두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금색깔로, 그러니까 황토색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자, 2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기 신도시보다 위치가 좋은 게 3기 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1기 신도시보다, 자, 지역별에 따라 틀리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게 3기 신도시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를 연결하고, 자, 일자리가 많은 서울 도심으로 GTX A 노선과 B 노선 그리고 C 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3기 신도시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남양 왕숙 같은 경우에는 그 66,000가구, 자정용지 32%, 서울역까지 15분이 소요가 되고, 창릉 같은 경우에는 38,000가구, 자정용지 40%, 여의도까지 25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32,000가구, 자, 자정용지는 29%, 수서역까지는 20분 소요됩니다.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2만 가구, 그리고 자정용지는 39%, 서울역까지는 30분이 소요가 되고요.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17,000가구, 자정용지가 49%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정용지로 살펴보게 되면 인천 계양이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의도까지의 거리는 25분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발표되고, 일단은 우리가 이 한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족용지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앞으로 3기 신도시의 그 미래, 가치를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가, 자, 일자리죠. 일자리가 이쪽으로 많이 생성이 될 것인지 또는 생성이 안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성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3기 신도시의 희비가 엇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교통망, 서울 3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결국에는 자, 서울로 얼마만큼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일자리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가 되느냐, 그런 거를 좀 따져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기 신도시도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서울로 가기 위한, 또는 서울로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자, 위치를 선정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과연 서울의 집값에, 자, 안정세를 잡는데 좀 뭔가 기여를 할 것이냐,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자꾸자꾸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에는 예측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틀리고 좀 벗어나게 되면 뭔가 또 수정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나의 주거지, 내 집 마련을 어디에다 하는 게 합리적인지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따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특징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어느 지역이 죽어갈 것인지, 어느 지역이 앞으로 유망할 것인지 좀 판단하는 잣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 교통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광역철도 교통망이죠. 그래서 이제 BRT, GTX, 신안산선 등과 연계하여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2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광역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서울 지역 주거 분산 효과가 좀 반감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제한 단계예요. 교통 대책을 함께 마련했고 최근 진행 중인 광역교통망, 자, GTX 신안산선 등과 함께 자, 연계를 강화해서 서울 주요 도심 접근성을 높이며 BRT 등을 활용해서 도로 교통 효율성을 높여 철도 교통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인근 수도권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근 신도시의 교통망 개선도 포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자, 교통 분담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당시에 가격 지불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 만들어지지 않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2기 신도시예요. 그에 반해서 3기 신도시는 지정 단계부터 뭔가 교통 대책을 수립했다라는 거. 자, 이거는 반길 만한 내용이지만 일단 2기 신도시 입주민들에게는 조금 억울하지 않나. 그래서 좀 뭔가 이쪽 2기 신도시 지역 해당 주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발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남양 왕숙 신도시 계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숙 1지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지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측이 별내 신도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다산 진건, 지금 지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는 일단 왕숙 신도시의 GTX B 역사를 신설해서 서울역과 성량리까지 접근성을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신도시 북쪽 진접선 신설역을 설치하고 별내선으로 연장되는 서울 동부 지역 접근성을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상계동이죠. 노원구 상계동에서 4호선이 연장이 되는데 이 4호선이 별내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번에 만들어지는 왕숙 1지구,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게 되면 일단 타이틀이 진접선이잖아요. 그래서 진접지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내선이 이제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8호선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지역과 다산 진건, 그리고 별내 쪽으로 이제 8호선이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요. 일단 도로가 확장되면 자, 이쪽이 이제 국지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또는 이쪽 일대에 도로망들이 이제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사람이 모이고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도로를 안 만든다, 도로를 확충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로도 뭔가 잘 갖추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남양주 왕숙 신도시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수석대교 또 이제 신설이 되는데 한강 이남 접근성을 굉장히 높일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대교가 개통되는 시점에 자, 주택 가격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한강을 건너는 대교가 언제쯤 생기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쪽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양 창릉 신도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이쪽이 창릉, 요번에 지정된 창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부선으로 연장되는 세전역부터 고양시청역까지 서부선 7개역이 신설이 되며 서부선과 GTX-A와 연계를 강화하여 강남과 도심 접근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서울 진입 시 병력 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화랑로 확장 및 교차로 두 곳 지하와 수색로, 월드컵로
입체화 등으로 도로 교통망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위쪽이 이제 삼성 지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창릉인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덕양구가 개발이 많이 됨으로써 이제 주택 공급도 많이 되게 되는데 이쪽에다가 3기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뒤편으로 가게 되면 1기 신도시 일산도 나오고, 그리고 일산 뒤편에 있는 파주 운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번에 이제 이 창릉이 지정이 되면서 일단 이쪽 지역에 주택 가격 거래 안 되고요,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원성을 그러니까 그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쪽 해당 지역인데, 일단은 이 창릉 위치적으로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삼성 지축, 그리고 이쪽 지역도 지금 앞으로 입주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교통 트래픽이 이쪽이 이제 도로라든가 도로 신설이라든가 확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 해당 지역이 서울과 좀 더 인접해 있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통 트래픽이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통 트래픽이 많아도 앞으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자, 여러 가지 요소를 보게 되면 이 서부권 지역에서는 일단 1기 신도시 파주 운정, 그 다음에 그 일산 신도시, 예, 그리고 이제 이 창릉, 요 세 군데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쪽 지역이 가장 그 입지적으로 우수하고 뛰어나고 미래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 예, 이거는 뭐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요런 그 확충안이 나왔고요. 자, 인천 계양이라든가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 BRT죠. 슈퍼 BRT를 도입해서 박촌, 김포공항, 부천 종합운동장과 자, 연계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이제 환승센터가 이제 신설될 예정이고, 경명대로라든가 고강신설도로, 서운 IC 등을 신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과 연접해 있으나 김포공항이 가로막혀서 기존의 도심 접근성이 떨어졌던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자, 그 교통 개선으로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부천 대장이라든가 그 특히 그 인천 계양, 그 다음에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도 입지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부천 종합운동장 GTX역에서 슈퍼 BRT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김포공항,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퍼 BRT를 통해서 대장지구, 계양지구를 관통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도로라든가 철도망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일단은 여의도까지는 25분, 그 다음에 김포공항까지는 15분, 그리고 서울역까지는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굉장히 입지적 가치가 향상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 고강 IC, 고강 IC에서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게 되는데, 이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그 사당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당역까지 약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이쪽이 입지적 그 강남권이든 아니면 서울 도심,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 서울역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입지적 가치가 상승이 되면 이 주변 지역 일대도 주택 가격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항교사는 물리적으로 강남 지역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3호선 연장을 통해서 강남 중심 접근성을 높이고 5급역부터 4개 역이 신설이 되는데요. 한항교산 신도시 내에 2개 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한항교산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 개선을 통해 강남의 진입 개선, 그래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동남로 연결도로, 황산 초이간 고속도로 등을 통해 도로 교통편을 개선할 예정이고, 한양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와 인근 남동 쪽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교통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교산 앞동네죠, 초이 간북동이 아직 그러니까 뭔가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다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광역교통망 활용을 통해서 3기 신도시는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하철 노선과 그리고 이제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용이해진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쪽 해당 지역에는 그 뭐라 그러죠? GTX 노선은 안 들어가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 계획 및 향후 서울 도심 접근성을 따져보게 되면 왕숙 1, 2지구 같은 경우에는 GTX, 그 다음에 진접선,
그래서 이제 두 개역이 신설이 되고 별내선도 들어간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여기 신설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철도교통망이 이렇게 갖춰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구리 토평 사거리, 남양주시 가운 사거리, 삼패 사거리 입체화. 그래서 BRT와 왕숙편로 그 신설이 되고요. 수석대교가 신설이 된다. 그래서 이제 도로망과 철도망이 생기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도심 접근성, 서울은 GTX 이용하게 되면 15분, 청량리는 10분. 자, GTX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실 20분,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잠실까지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그게 왕숙 1, 2지구. 하남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이 연장이 되고 두 개역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남로 도로 및 황산 초이간 도로 신설, 선동 IC 확장 개선, 올림픽대로 확장을 하네요. 또 단지 내 BRT를 신설한다. 그래서 철도와 도로망 그 들어가는 하남 교산을 받고요. 수서역까지는 20분 가는데 3호선을 이용해서 가는 거고요. 잠실역 30분이에요. 3호선을 타고서 자, 30분 안에 잠실까지 도달이 가능한 게 하남 교산이다. 그리고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철도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인천 그 1호선 인천과 그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그 BRT 슈퍼 BRT가 이제 운행이 될 텐데, 자, 그리고 이제 청라 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 신설, 국도 39번 확장, 연계도로 신설. 그래서 이제 BRT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철도는 안 들어가는데, 자, BRT가 들어가는 데가 그 인천 계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의도까지 25분. 자, BRT를 이용해서 자, 그 주변 역사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BRT를 이용해서 주변 역사,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여의도까지 접근성 25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곡은 15분이면 자, 도로를 이용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도망보다는 그 도로망 확충과 그 BRT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서부선 연결이 되는데요. 7개역이 신설이 되는데 고양선이라고 할게요. 고양선. 그래서 제2 자유로가 연결이 되고 수색로, 월드컵로 자, 입체화를 할 거고, 통일로, 중앙로, BRT 신설을 할 거고, 시청, 신촌까지 전용 자동차, 그러니까 전용 차로를 연결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고양 창릉입니다. 자, 여의도까지는 서부선을 이용해서 25분. 자, 용산은 경의선을 통해서 25분. 그리고 GTX A 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는 30분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철도와 도로망이 함께 들어가는 곳이 고양 창릉이고요. 부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인천 계양과 인접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철도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명대로 신설, 공항 IC, 서원 IC 신설을 하고요. BRT 연결 및 환승센터를 신설하겠다라는 게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곡까지 10분, 그 다음에 사당까지 30분. 그래서 사당까지 가는 데에는 일단은 서울 광명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강남 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30분이면 부천 대장에서 사당까지 도로를 이용해서 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철도와 도로망이 들어서는 그 3기 신도시 그 교통 확충 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로와 철도망이 함께 들어가는 곳, 또는 도로가 생기는 곳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사이사이마다 3기 신도시 외에도 지나가는 라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이제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러니까 상권이라든가 그 주택, 그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꼭 요런 부분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는 기존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자족용지 규모를 굉장히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테크노밸리의 성공으로 1기, 2기 신도시 중 가장 성공적인 신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판교 신도시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규모는 기존 신도시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용지의 3분의 2 이상을 판교의 테크노밸리와 같은 자족용지로 공급을 하여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고 기업 지원 허브, 창업 지원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강화해서 자족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번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로 신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인프라도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갖추어진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대로만 되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3기 신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약속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장 신도시 계획도를 보게 되면 일단 자족 시설이 39%고요. 창릉 신도시 계획을 보게 되면 자족 시설이 49%입니다. 그리고 자족 시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는 인천 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양 신도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장지구, 그다음에 이제 창릉 그 신도시에 이제 자족 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일단 이 성공 여부는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그 나타날 텐데요. 일단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계획이 다 있다고 해서 이게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경쟁력, 입지적 경쟁력과 산업 인프라, 그런 것들이 확산이 이쪽까지 뻗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고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족용지가 많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플러스 주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거 가치가 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선 이 자족용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족주시의 그 기능을 갖추기 위한 그 자족용지가 시설이 굉장히 그 부지가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 속에 꼭 머릿속에 담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및 그 그러니까 수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기존 신도시보다 그 추진 계획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건설은 발표에서 분양까지 평균적으로 6년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5개 신도시, 1기 신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예정 지정일 이후 준공이 시작되는데 평균 6, 7년 정도 소요가 됐다. 그래서 소요가 됐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6년 4개월, 일산 같은 경우에는 5년 9개월, 중동 같은 경우에는 4년 10개월, 평촌 같은 경우에는 6년 4개월, 3본은 5년 4개월이 걸렸다. 그랬을 때 3기 신도시를 약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부장 시점까지 빠르면 한 6년에서 7년. 그렇지만 이 80년대에 우리 그 일반적인 그 부동산 시장과 지금 2020년에 다가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그래서 이제 수용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의 인식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요번에 지정할 때에도 좀 강성 지역, 뭔가 신도시를 만들다가 그 좀 해제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철저하게 배제가 된 것 같고, 뭔가 땅 수용이라든가 토지의 확보가 용이한 그러한 지역들로 조금 선정을 한 것 같던데, 일단은 평균적으로 6,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보통 만들어질 때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로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의 상권,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라든가 아이들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자,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린다. 빨라도 10년 이상 걸리고요. 한 15년 정도는 돼야 뭔가 살만한 도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신도시보다 2년 먼저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공급 일정을 앞당길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구 지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동 TF를 운영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지구 지정 이후 확정까지 평균 9.4개월이 소요가 되고, 자, 판교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위례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동탄은 자, 2에서 1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일정을 보게 되면, 자, 2022년도에 자, 7만호, 2023년도에 6만 7천 가구, 24년도에 5만 8천 가구, 25년도에 6만 1천 가구, 26년도에 4만 4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서울의 집값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지정된 곳은 경기도다. 그랬을 때 이 경기도에 이렇게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는데 현재 경기도와 지방에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서울의 집값이 가격은 상승은 많이 했지만 하락폭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은 주택을 많이 졌습니다. 상승도 좀 했지만 하락폭은
그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낙폭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거래는 더욱더 안 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인데, 일단은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도에 이렇게 주택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경매 물건도 상당수 나올 것 같고요. 물론 경기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급 용지가 있고 B급 용지가 있고 C급 용지, 그러니까 그 경기도에서도 조금 주택 마련을 하실 때 좀 괜찮은 지역에다가 하셔야만 여러분들께서 그 주택이라는 걸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마련은 일자리가 모이고 개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유인할 수 있는 뭔가 요소가 있는 지역에다가 주택을 마련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기 신도시 개발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해당 지역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좋아지는 게 있고 나빠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 3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주택 매매 가격은 2018년도 9.13 대책과 공급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자, 하락 추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개업소, 부동산, 아파트 인근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그 중개사분들을 만나게 되면 또는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또는 물건별에 따라서 그 조금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고가보다는 저가 아파트가 거래가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자, 구축에서 뭔가 신축으로 갈 수 있는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지만 물량이 잘 안 나오더라. 그래서 가격적으로 자, 하락 요인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버티고 상승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주택 가격은 그래서 그 4월 기준으로 2018년 말 대비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서울도 2019년도 2월부터는 그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략적으로 그 하락 전환 이후 29주, 26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2022년도 이후에 수도권 지역 입주 물량 감소했다는 시장 불안정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수도권 그 입주 물량 감소했다는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주택 가격을 잡기보다는 수도권에,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권에 있는 주택 가격에 뭔가 안정을 주는 경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2018년도 2022년도 사이에 그 연평균 수도권 입주 물량은 25만 호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20.7%나 많은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입주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주택 매매 가격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볼 때 지금 굉장히 조금 아래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시점, 서울의 이 노란색은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8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 급등한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경기도에다가 그리고 인천에다가 주택을 짓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3기 신도시가 그 2017년도 이후 주요 급등지인 강남, 마영성,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가격 영향에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로 서울의 집값을 잡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최근 진행 중인 광역철도 교통망인 GTX 신안산선 등과 연계 강화 BRT 그러니까 BRT 시설을 적극 도입해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해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뭔가 분산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주택 가격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상구 및 핵심 지역을 대체하기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입지적으로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서울의 3도심 일자리가 많죠.
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일자리,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 3도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일자리가 있는 주변에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비싼 거예요. 그 비싸다 보니까는 일단은 우리가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도시, 1기 신도시도 만들었고, 자, 2기 신도시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일단 서울의 집값이 너무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3기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입지적으로 좀 좋은데 했습니다. 근데 그 입지가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라는 거, 인천이라는 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만들어진 2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가 입지가 좋고, 또 철도나 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2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에 초점이 맞춰져서 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불만도 많이 쌓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 도로 철도망이 생기면서 또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자, 입주, 그러니까 공급 물량의 변화, 이로 인해서 지역적 가치,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시점마다 주택 가격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기 신도시 영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내 대량 공급으로 인한 1기, 2기 신도시 가격 하락 영향에 대한 반발과 자족용지를 채울 수 있는 기업 유치는 앞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3기 신도시 때문에 1기, 2기 신도시가 좀 피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지역에 과연 들어올 만한 기업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 중심으로 한 대량 주택 공급은 최근 광역교통망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여겨졌던 기존 신도시에 반발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 증가에 대한 부담에 대한 그 기존 신도시 주민의 반발과 그 또 1기, 2기 신도시보다 그 서울 접근성이 좋은 3기 신도시에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자금 용지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 기업 유치 요 부분이 굉장히 포커스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계획이 잘 가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그 자족용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11.1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주요 기업 자족시설에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뭔가 기업들이 글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뭔가 기업적인 그 한쪽에 쏠려 있는 부분들이 뭔가 분산이 되면서 일자리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주택난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자족용지의 성공에 따라서 뭔가 성패가 좌우되는 3기 신도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교통망, 도로망,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주자주 찍고 싶은데 요즘에 좀 찍을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